자, 이번에는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말할 건데요. 우리 예비고사 학생들이 1년 동안에 큰 틀로서 어떻게 공부를 진행해야 할지 수학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수학은 보통은 문제풀이만 많이 하는데 우리 이 수능은 조금 달라요, 얘기가. 왜냐? 점점 이과적, 그러니까 사고력을 많이 묻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문제풀이를 하기 힘들어요. 보통 문과 학생들이 문제를 약간 문제풀이 자체를 암기해서 풀려고 막 하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 수능은 잘 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약간 제가 많이 말하는 건 문제와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 너가 원하는 조건이 뭐냐?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했을 때 문제에서 조건을 찾아서 이 조건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고민하면서 내가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하는 게 이 사고력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건데, 그런 형태로 공부를 하려면 기본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강 강사분들께서도 첫 번째로 찍는 강의에서는 항상 개념을 막 강조하시죠. 개념 설명을 쭉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문제풀이 공부는 또 나중에 어떻게 할지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일단 한번 볼게요. 개념 1월 달부터 7월 말까지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7월 말까지 개념 공부하라 그러면은요, 다들 선생님 1월 달에서 2월 달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수원, 수토, 미적분을 한다라 그러면 이 세 과목을 2달 반, 3달 만에 끝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예시를 들어보면 일부 재수종합반 같은 경우에는요, 수원, 수토 다 끝내는데 보통 6월 달 정도까지 합니다. 굉장히 천천히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 속도로 나가야 하나하나 꼼꼼하게 제대로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월 달까지 이 개념 공부를 하는 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개념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기본 개념 공부를 꼭 꼼꼼히 하시고, 어삼시사 같은 어려운 3점, 쉬운 4점 문제를 모아놓은 문제집인데, 좀 이런 아주 어렵지도 쉽지도 않은 문제집을 같이 추가해서 풀어주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기본 개념 공부를 하는 그 책들은 아주 쉬운 문제부터 한 상난이도까지가 문제가 있기는 한데, 우리가 문제풀이 연습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삼시사처럼 딱 중간 난이도의 문제집을 같이 풀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럼 그 다음은 뭘 하느냐? 요새는 사실 킬러 문제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 킬러 문제, 어려운 문제들과 함께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어야 합니다. 기출문제를 왜 반복해서 풀어야 하느냐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실제로 수능 문제들을 다 하나씩 뜯어보면요,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들과 흡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많이 푸는 건 그만큼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기본 개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기출문제 꼭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이 모의고사 연습을 합니다. 수학도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연습 꼭 필요합니다. 100분 안에 내가 어떤 형식으로, 어떤 전략으로 문제를 풀지에 대한 이 연습을 하는 건 아주 필수적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걸 하나하나 좀 뜯어볼게요. 1월부터 7월 사이 뭐 해야 되느냐? 개념 정리 해야죠. 개념을 설명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강사분들이 개념 설명하실 때 옆에다 무슨 책을 놓고 종이를 보면서 설명하지 않죠. 그냥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막 하나씩 씁니다. 지수. 자, 지수는 지수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형식으로 막 나가요. 그럼 이거를 달달달 외워서 수업을 하실까요? 아니죠.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고 순서대로 어떤 형태로 머릿속에서 풀어낼지가 키워드별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강의를 듣고 필기를 하거나 교재를 읽고 내용을 정리한 걸 가지고 설명하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설명하라 그러면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말을 못해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본인이 좋아하는 강사의 강의를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 옛날에 한성원 선생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거의 똑같이 따라했어요, 강의를. 예. 말로 개념 설명하는 걸 거의 똑같이 따라하다 보니까 말투도 비슷해졌던 적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강의를 똑같이 따라하는 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히 개념 설명할 때 많이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개념서 좀 읽어주세요. 개념 공부하라 그러면 다들 강의만 들어요. 강의만 들으면 물론 이해를 할 수 있죠. 하지만 개념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숨은 의미까지는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개념서를 읽고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개념서를 읽어야 되느냐?
이렇게 숨마 쿰라우데라는 책처럼 하나하나 아주 개념이 꼼꼼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책들을 읽어주면 숨은 의미, 뜻까지 하나하나 알게 되기 때문에 매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는 조금 더 쉽게 풀어져 쓰여진 책이 이 오른다 곽선생이라는 책이었는데 등급이 낮은 친구들도 이 책을 읽고는 대부분 이해는 했어요. 왜? 내용이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판매를 하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 책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실제 서점에 가보시면 개념 설명된 책은 매우 많아요. 흔히 우리 많이 갖고 있는 개념 원리만 봐도요. 개념 원리 제대로 안 읽어보셔서 그렇지 거기 증명 과정 조금씩 숨은 의미나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놨기 때문에 개념 원리를 꼼꼼하게 읽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제발 개념 공부하랬더니 센 수학 가져오지 마시고요. 개념 공부하랬더니 자이스토리 가져오지 마시고요. 개념서를 가지고 꼼꼼하게 읽으시고 도저히 난 개념서가 없습니다 선생님. 그럼 뭐 하면 되냐면 교과서 읽어도 돼요. 교과서에도 아주 하나하나의 문장이 다 이 수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다항식의 연산을 봤다라고 하면 그 맨 첫 페이지에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뭐 나비 이동 경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이동 경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 다항식 함수다 이렇게만 설명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뭐예요? 다 수학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읽어도 되니까요. 개념서 제발 꼼꼼하게 읽고 내 머릿속에서 키워드 정리하셔서 키워드로 가지고 뭐 해요? 설명하는 연습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이 수열의 수렴을 설명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두 개의 그래프 딱 그려놓을 거고요. 나머지 안 쓸 거예요. 왜?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가지고 이 수렴에 대한 내용이 내가 생각나서 끄집어내야죠. 키워드가 필요한 거지 이걸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하는 연습 매우 중요하니까요. 개념 연습할 때, 개념 설명 연습할 때 꼭 키워드별로 정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공부하면서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 풀이를 생각해서 또는 기억해서 풀려고 하지 마세요. 보통의 학생들이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아 이거 아까 선생님 어떻게 했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접근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 문제 어떻게 해야지 풀릴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는지를 고민한다는 건 그 풀이 과정을 외워서 공부하려고 한다는 거고 개념적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방법적으로만 다가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 나중에 숫자가 바뀌거나 내용이 좀만 바뀌어도 새로운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고 문제가 안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보이는 반응은 이거 처음 보는 유형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 보는 유형 아닐 때가 되게 많아요. 다 해봤던 유형일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지? 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항상 처음 보는 문제처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얘는 나한테 뭘 원하는 걸까? 내가 뭘 하기 원하지? 이런 고민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킬러 문제랑 기출 문제를 반복 학습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개념 설명도 잘 할 수 있고 기본 개념 문제까지도 좀 어느 정도 잘 풀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본 개념 문제를 어떻게 잘 푸느냐고 평가를 하냐면 우리가 인터넷 강의 들었다면 인터넷 강의의 개념 교재에 있는 문제들 중에 어떤 걸 찝어도 풀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설명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된다면 그 뒤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문제풀이 연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인강에 있는 커리큘럼을 따라가셔도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자이스토리 같은 기출문제집이나 좀 어려운 문제집들을 구매하셔서 풀이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킬러 문제와 기출문제를 반복 학습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기죠. 킬러 문제 대체 어떻게 공부합니까? 기출문제 풀고 또 풀고 반복하면 된다고 하는데 안 풀리고 어려운 문제들 어떻게 합니까? 하시는데 자, 킬러 문제는요. 전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야말로 이제 좀 뭐예요? 암기를 해야 돼요. 어떤 암기를요? 해법을 암기하는 거예요. 해법이라고 하면 보통의 이 문제를 풀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생겨요. 근데 그 막히는 부분 딱 하나만 뚫어주면 그 뒤로 쭉 풀리거든요. 그 막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이 막힌 게 왜 막혔었는지, 여기서 내가 뭘 활용해야 되는지를 암기를 하고 그 순간 그걸 기억해내 푸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암기하라고 했다고 또 풀이 과정을 달달달 외우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사회탐구가 아니에요. 역사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막혔던 순간, 그 잠깐의 그 찰나를 암기하는 거예요. 그 키워드,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뚫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 암기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킬러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이때부터는 누가 이런
이 막힌 부분을 많이 암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킬러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도 있고 늦게 해결할 수도 있어요. 이건 대부분 이제 1등급에서 최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한 학생들이 많이 해야 되는 작업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킬러 문제를 외워요, 선생님? 이렇게 오답 노트를 만들게 합니다. 이건 독서 카드라는 제가 많이 쓰는 건데 노트 한 반만한 메모장이에요. 거기다가 앞면에다 이렇게 문제를 쓰고요. 뒷면에다가는 이렇게 해결책을 씁니다. 해설을 쓰는데 해설을 다 쓰지 않아요. 딱 내가 알 수 있는 핵심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야 이 해설을 봤을 때 아 맞아 그거였구나 하고 다시 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많이 시켜서 아이들한테 들고 다니면서 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요새 아이들이 선생님 이거 들고 다니기가 너무 귀찮아요 라고 하는데 저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으로 사진 찍게 해요. 우리 핸드폰으로 맨날 뭐 보면서 다니잖아요. 그때 뭘 봐요? 이 오답 노트를 보는 겁니다. 틀린 문제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해설이 너무 길어서 못 쓰겠다 이렇게 다 써서 그냥 붙이셔도 돼요. 핸드폰으로 보겠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찍어가면 되겠죠. 찍어서 보면 됩니다. 자주 봐야 외워집니다. 적어도 5번 이상은 문제를 보고 어떻게 하는 걸까 고민하고 해설지를 보면 암기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보면서 외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 기출문제를 왜 반복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문제는 결국 기출문제에서 약간의 변형이 되는 건데 풀이 방법이나 여러 가지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출문제는 적어도 3번 이상 반복하셔서 풀이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등급이 3등급도 안 나온다 라고 하면 어려운 사전문제를 제외하고 쉬운 사전문제 포함한 그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들을 쫙 모아서 적어도 3번 이상 반복한다면 적어도 3등급, 운 좋으면 2등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요 기출문제 풀이까지 반복하는 거 꼭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수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얘기 드릴 건데요. 자, 앞에서 다 설명했어요. 기본 개념을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키워드별로 정리해서 생각의 흐름을 만들어서 설명이 가능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학은 암기 과목이에요. 이건 언제? 상위권에게 해당됩니다. 최상위권에 올라가기 위한 상위권들은 이 수학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해야 돼요. 뭘 암기해요? 문제풀이에서 막혔던 그 순간을 암기하는 거예요. 또는 내가 모르는 부분의 키워드를 정리해서 암기하는 거예요. 이 암기량이 많아져야 뭐예요? 성적이 올라가요. 그 다음은 요즘 아이들한테 제가 많이 하는 말인데 제발 틀려도 좋으니까 좀 풀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딱 봐서 잘 못 풀 것 같으면 아예 풀지도 않아요. 그 풀다가 막 좀 여러 개 틀리면 짜증내면서 이 문제집은 나랑 안 맞아 막 이러면 안 하는데 틀리는 거 익숙해져야 돼요. 틀리는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냥 틀리세요. 틀리면 아 내가 이만큼 몰랐구나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셔야지 틀린 걸 가지고 짜증내고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반복하고 또 계속해서 풀면서 이 문제를 암기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좀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중요한 3가지인데 이 이외에 하나 더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거는 모의고사 연습이죠. 모의고사 연습, 우리 수학 모의고사 100분을 가지고 보죠. 수학 모의고사만큼은 제가 꼭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제발 부탁이니 바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은 뒤로 넘겨라. 1차 풀이를 해야 된다. 1차 풀이는 50분 내지 6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1차 풀이는 어떤 걸 푸는 거냐면 내가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만 풉니다. 예를 들어 1번부터 7번까지 막히면서 풀다가 8번을 풀었는데 답이 없어요. 전 이러면 다시 풀지 말라 그래요. 일단 별표 치고 넘어가라 그래요. 그걸 또 풀게 되면 일단 시간 오래 걸리고요. 다시 풀어서 답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확실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모르는 문제 싹 다 넘어간 다음에 와서 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검산이죠. 검산을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풀이 과정을 너무 이상하게 써서 검산도 못할 정도가 될 때가 많아요. 부탁하건대 모의고사를 풀 때만큼은 수능을 본다 생각하고 문제 아래에다가 풀이 과정을 꼼꼼하게 쓰세요. 그거 쓴다고 엄청 시간이 많이 뺏기지 않아요. 첫 페이지 또한 쓰세요. 저는 심지어 더하기 빼기까지 다 썼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쉬운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검산이에요. 2차 풀이 하기 전에 검산을 꼭 해야 돼요. 이 검산은 내가 써놓은 풀이 과정을 한번 쭉 읽어봅니다. 읽어보면 어디가 실수가 되는지 안 했는지를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수정해야겠죠. 제가 왜 검산을 꼭 강조하냐면 아무리 어려운 거를 시간을 투자해서 풀어도 쉬운 거에서 실수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검산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1차 풀이하고 검산까지 하고 나면 보통은 40분 내지 50분 이상 시간이 남아요. 그리고 못 푼 문제는 대부분 한 10개 내지 12개 정도 되고요. 적은 사람은 8개 정도 될 거예요. 그 남은 시간 동안에 그 문제들을 또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분 전에 다시 검산을 또 하고요. 또 못 푼 문제들을 푸는 거죠. 수학은 꼭 이런 순차적으로 풀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실수 없이 만점 또는 1등급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그 연습까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학의 1년 동안의 로드맵과 아주 기본적인 공부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방법대로 공부를 해보시고요. 제가 꼭 강조드릴 건데 개념 설명하는 연습 그리고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암기하는 습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하셔도 분명히 수학은 성적이 많이 상승할 거예요. 네, 이상으로 여기까지 수학 공부법이었습니다.